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아이들을 낳기 전까지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오늘은 그때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무려 17살 때 일이었어요. 저는 공부에 흥미가 없었고 한창 사춘기인 때인 17살 때 가출도 자주 하고 부모님께 반항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도 점점 저를 포기하셨고, 그럴수록 저는 더 엇나갔죠.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왔다가 다시 집만 챙기고 밖에 나간 건 기본이었고, 하루 종일 친구들과 놀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남자를 만났는데, 저보다 2살 많은 오빠였어요. 그때는 한창 오빠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 오빠는 듬직하고 저를 잘 챙겨주었기 때문에 연애를 시작했죠. 저와 오빠가 만나게 된 건 카페였는데, 오빠가 먼저 제 전화번호를 물어봤고, 그때부터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오빠의 학교는 저희 학교랑 많이 멀어서 평일에는 만날 수 없어서 늘 주말에만 만났는데, 항상 저한테 맛있는 거랑 옷이랑 화장품을 사주곤 했고, 제가 부담스럽다고 해도 오빠는 다 사주고 싶어서 사주는 거라며 제가 안 받으면 버린다고 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그런 남자친구를 사귀는 저를 보고 부러워했고, 다들 오빠를 만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봐도 저희 오빠는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오래 연애를 했고, 오빠가 20살이 되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희는 동거를 시작했어요. 사실 그때 저는 18살이었고, 철이 없었던 시기라서 동거라는 것이 두렵지 않았고, 오빠와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동거를 하면서 오빠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부모님들도 이미 저를 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연락 한 동 없으셨고, 저도 부모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빠와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거를 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제 남자친구의 충격적인 비밀이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남자친구 휴대폰이 2개인 것을 알아버렸거든요. 저는 많이 게을러서 집 청소는 대부분 오빠가 하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청소가 하고 싶더라고요. 청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냅다 닦고 쓸고 하고 있는데, 침대 밑을 빗자루로 쓸다가 침대 밑 천장에 휴대폰이 붙어 있는 겁니다. 침대 밑부분에 테이프로 붙여서 안 떨어지게 해놨더라고요. 저는 그게 뭔가 싶어서 힘들게 떼어내고 홈 화면을 켰더니 배경 화면이 오빠가 한 여자랑 웃고 있는 사진이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열어보려고 해도 비밀번호가 필요했고, 저는 오빠가 오기 전까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바람을 피우나 보다 하며 헤어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오빠가 집에 들어왔고, 오자마자 숨겨져 있던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이거 뭐야? 배경화면 누군데?" 라고 했지요. 오빠는 당황하면서 어, 거렸고, 결국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사진 속 여자는 내 와이프고, 난 24살이야.
20살인 줄 알았던 오빠는 24이었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한 여자는 자신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때 제 나이는 18살이었고 저는 저도 모르게 유부남과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오빠는 다 말하려고 했어. 어차피 나랑 와이프랑 끝난 사이야.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고 임신해서 결혼한 건데 딸이 나와서 아무튼 이혼할 거야. 오빠의 집안은 종갓집이었는데 오빠가 장손이라 가족들이 무조건 아들을 낳으라고 강요를 한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사고를 쳐서 저 여자를 임신시켜 놓고는 딸을 낳아서 이혼을 한다니요. 당시 18살이었던 저는 어른들의 세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 헤어지자고 했고 오빠는 저를 붙잡았지만 그 손을 뿌리치고 집을 나왔어요. 그런데 집을 나온 18살 여자가 어디 갈 데가 있겠나요? 우선 친한 친구 집으로 가서 제가 겪은 이야기들을 다 말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솔직히 이 상황이 흔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오빠한테 배신감이 든다기보다는 너무 역겹고 무서웠어요. 저는 친구 집에서 잠깐 신세를 지는 동안 오빠가 학교에 가 있는 시간에 오빠의 자취방에 들러서 제 짐을 조금씩 챙기면서 왔습니다. 그렇게 오빠와의 관계는 끝이 나는가 싶었는데 제가 여자라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마법을 하지 않아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테스트를 해보니 결과는 임신이 맞았습니다. 18살의 나이에 엄마가 되는 게 너무 무서워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한 끝에 우선 아이 아빠인 오빠의 말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자취방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오빠가 집에 들어오더니 앉아있는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여긴 어쩐 일이야? 생각이 바뀐 거야? 나 임신했어. 오빠는 당황해하면서 제가 건넨 테스트기를 보았고 당장 지우라고 할 줄 알았던 오빠는 오히려 좋아하면서 낳자 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미 딸도 있는 아이 아빠가 왜 좋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빠의 아내는 오빠가 밖에서 이러고 다니는 걸 알고 계실까요? 저는 그분에게 미안해서라도 아이는 저 혼자 꼭 키우고 싶었습니다. 오빠는 오빠 딸한테만 집중해. 이 아이 나 혼자서 키울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아빠인데. 너 아들 낳으면 우리 집에서 너 떠받들여 줄걸? 그리고 나 곧 이혼하니까 그 여자랑 남남이야. 저는 오빠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어차피 저희 둘은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않던 사이였고 그때 저는 혼자 임산부의 몸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오빠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우선 학교를 자퇴하고 오빠의 자취방에서 제대로 된 엄마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 동안 오빠와 함께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나왔습니다. 오빠는 아내를 버리고 자기가 밖에서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은 것이 자랑인지 산부인과에 자기 부모님들을 데리고 오기 바빴죠. 그런데 오빠 부모님들은 아들이라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버젓이 있는데 말입니다. 정말 그 집안은 알 수 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바보 같았던 건가요?
이혼을 하겠다던 오빠는 절대 이혼을 하지 않았고 결국 그 여자한테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제 아이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오빠 부모님들이 제 아들을 뺏어간 겁니다. 아직 갓난아기였는데 집안의 종손이라서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부모도 없는 저는 절대로 며느리로 못 삼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물건도 아니고 주고 말고가 있나요? 아기는 엄마 손에서 커야 하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낳았는데 아이는 그 집에서 데려갔고 결국 한 번도 볼 수 없었어요. 오빠 부모님들은 아이가 엄마를 보면 아이가 심란해한다며 아예 만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저는 울며 불며 무릎까지 꿇고는 제발 저희 아들만 주세요 라고 했지만 그들은 단칼에 거절을 했죠. 저는 아이를 보내고 한동안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버린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고 혹여나 아이가 커서 저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이미 오래전부터 저와의 연을 다 끊으신 분들이라 찾아가기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오빠도 나 몰라라 했고 오빠의 아내도 아무 말 없었습니다. 오빠 아내도 포기하시고 저희 아들의 새 엄마가 되기로 했나봐요. 그들에게 저는 아들 낳는 기계였던 것 뿐이죠. 그리고 시간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꿈에서 아들이 계속 나왔고 우울증까지 걸리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아무리 오빠에게 연락을 해봐도 오빠는 늘 저를 무시했고 오빠 집에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저희 아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엄마가 모르는 게 말이 되나요? 그렇게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결국 30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했다 보니 어디서도 저를 써주는 곳이 없더군요. 그래서 바로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합격하자마자 공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는데 바로 지금의 남편입니다. 남편은 공장 사장님이었는데 제 사정이 딱한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빠 쪽에서 가져갔다는 것도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결혼을 했고 아들도 2명이나 낳았습니다. 남편은 과거가 이런저라도 좋다고 받아주었고 아들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낳은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니까 점점 생각이 나지 않았고 세상에 제 아들은 지금 남편과 저 사이에서 낳은 아들 2명밖에 없었지요. 과거에 대한 상처는 치유해 가고 있었고 저도 어느덧 40대가 되었습니다. 전 여전히 남편이 사장으로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도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평범한 가족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계속 똑같은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너무 많기도 하고 아이들이 모르는 전화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하길래 늘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번호는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로 전화 주세요 라고 남겼고 그래도 전화를 하지 않으면 중요하게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문자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계속 이런 문자가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니 첫째 아들이 엄마 내가 전화해 볼게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온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옆에서 그 사람과 전화를 하고 있던 첫째가 전화 잘못 거셨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전화를 끊길래 무슨 전화냐고 물으니 전화 받자마자 엄마 왜 이렇게 전화 안 하세요? 라고 하던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기억에 과거가 스쳐 지나갔고 아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방 안으로 들어가서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예요. 아들이니? 네. 엄마,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저한테 문자와 전화를 했던 그 사람은 수십 년 전 제가 낳은 아들이었고, 저는 다음날 바로 만나기로 했답니다. 카페에서 그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갓난아기 때 보고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자랐는지도 너무 궁금했고, 혹시나 제가 자기를 버린 줄 알고 원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기다리는 10분 동안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고, 카페 문 열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쳐다봤어요. 그때 한 남자가 제가 있는 테이블로 왔고, 저희 둘은 서로를 마주했죠. 아들은 30대를 바라보고 있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낳기만 했지 키우거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아들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남 같더라고요. 제가 아들의 얼굴을 모르니까 그냥 성인 남자가 앉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색함을 풀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 어떻게 지내? 그냥 여기 근처에서 투자일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빠는 잘 지내지? 네, 뭐 똑같죠. 근데 엄마, 아들은 말끝마다 엄마라는 말을 했는데 낯선 남자한테 들으니까 왠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엄마, 저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음, 말만 해. 무슨 부탁? 아, 몇십 년 만에 만나자마자 이런 부탁드리는 게 너무 염치가 없는데, 그래도 아들이니까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요즘 많이 힘들어서 그런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아들은 저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그때 아들이 왜 저를 만나고 싶어 했는지 알게 되었답니다. 아빠 돈 잘 벌잖아. 아빠는 안 본지 오래됐어요. 도박한다고 돈 다 잃어서 도망 다니는 중이에요. 솔직히 수십 년 전 아들을 본 것만으로도 너무 당황스럽고 낯설었는데 보자마자 저한테 돈부터 빌려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속이 뻔히 보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 결혼을 하고 아이가 둘이나 있어. 우리 집 수입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못하네. 미안해. 그 공장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걸로는 어떻게 못하나요? 아들은 도대체 이런 걸 어디서 어떻게 알아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미 저와의 만남은 아들에게 계획된 거였더군요. 저는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아서
생각해보고 연락 준다고 한 뒤 자리를 떴고 아들이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자고 했지만 저는 박차고 나왔죠.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제 과거를 다 아는 사람이니까 걱정 없었죠. 남편은 놀라하면서 다신 아들을 만나러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동감했습니다. 제가 전화도 받지 않으니 아들은 점점 폭군이 되어갔어요. 엄마, 저 호적에 넣어주시는 거죠? 나중에 엄마 죽으면 제가 아들들이랑 유산 3분의 1로 할게요. 저 버리고 간 대가는 치르셔야죠. 계속 답 없으시면 엄마 아들들한테 엄마 과거 다 말합니다. 저는 아들들이 제 과거를 알게 되면 저한테 실망할까봐 알리기 싫었는데 그렇게까지 협박을 하니까 제 아들이라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저희 두 아들이 더 소중한데 아예 모르는 사람이 저를 협박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자를 받자마자 전화를 걸어서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돈 때문에 나 찾아왔니? 그리고 너 버린 거 아니야. 내가 혼자서라도 키우려고 했는데 너희 아빠 집안이 종갓집이라서 너 뺏어간 거라고. 웃기지 마. 18살에 애 낳은 주제 무슨 자격으로 엄마가 됐겠다고 그래? 엄마는 나 버리고 사장 부인 돼서 가족도 생기고 좋겠지만 난 이 집 들어오고 나서부터 지옥이 시작됐어. 엄마가 이 집에서 며느리 되기 싫으니까 날 버린 거잖아. 이미 오해에 오해를 해버린 아들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나요? 그냥 포기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게 아들에게는 자극이 되었나 봐요. 며칠 뒤 저희 집에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결국 저를 고소했더라고요. 어떻게든 제 호적으로 들어와서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소장을 바로 저희 첫째 아들이 봐버렸어요. 보자마자 엄마, 이게 뭐야? 숨기지 말고 다 말해줘. 라고 말을 했고 저는 울면서 과거의 일들을 모두 아들에게 말했죠. 실망하고 저를 더러운 여자로 취급할 줄 알았던 아들은 제가 말이 끝나자마자 저를 안아주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어. 엄마, 나한테 맡겨. 라고 해주더라고요. 아들은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알았어요. 그래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끝에 알게 된 사실은 이런 제안은 법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제가 법적으로 지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얕잡아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는 아들을 호적에 올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저희 가족들에게 제 과거가 알려진 게 조금 창피하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라 저의 상처를 보듬어 주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 뒤로 아들에게 연락이 몇 번 왔지만 저는 답장을 아예 하지 않은 채로 결국 차단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협박 문자를 보낼수록 저한테 증거가 남는데 그게 더 자기한테 악영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나 봐요. 가끔씩 아들을 만났던 카페를 지나갈 때 그때의 일이 생각나지만 좋지 않은 기억이니 금방 잊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아이를 데리고 오지 못한 게 한이 되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 한이 싹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제 비밀을 다 알고 나서 사이가 더 돈독해진 것 같고요. 오히려 꽁꽁 숨겨두었던 비밀이 드러나니까 속이 후련한 거 있죠? 여러분들도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이 된 여자입니다. 얼마 전 저는 결혼식을 올리고 진정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데요. 지금 나이에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시댁 사람들도 너무 좋고 남편도 너무 좋아서 결혼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금 남편을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할 뻔했는데 아마 그때 결혼을 했으면 정말 지옥에서 사는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 과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때 저는 20대였어요. 그 당시에 저는 꾸미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귀도 뚫고 염색도 하고 짧은 치마도 입고 몸에 문신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개방적이셔서 제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뭐라고 안 하셨고 오히려 지금 나이 아니면 늙어서 못하니까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꾸미고 다니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제 모습을 꾸미고 다녔습니다. 귀를 하나 둘씩 뚫고 머리색도 매번 바뀌니까 집안이 보수적인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했는데 저는 오히려 어렸을 때에는 모든 집안이 다 저희 집처럼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커갈수록 친구들은 살을 가리는 옷을 많이 입었고 저는 배꼽도 보이고 짧은 치마도 입으니까 그때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거죠. 아무튼 제가 이렇게 꾸미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러고 다니니까 남자들도 많이 대시를 했죠. 그치만 저에게 관심 있어 하는 남자들은 정말 다들 양아치 같았어요. 하나같이 바람기 있고 여자라면 다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저도 자기네들처럼 그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인생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교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굉장히 저한테 중요했고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도 너무 컸죠. 그러다 보니 그런 남자친구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저와 다르니까 이별을 원했고 저도 그런 남자보단 착실하고 미래가 확실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기에 자주 헤어졌어요. 그렇게 이별과 만남이 반복되다 보니 남자들을 잘 못 믿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저밖에 없다면서 저만 바라본다던 남자친구들은 다 제가 공부하는 동안 바람을 피우고 다녔고 제가 공부하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자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접어가고 있을 때쯤 한 사람을 만납니다. 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카페에서 항상 율무차를 먹었던 오빠였어요. 원래 율무차는 어르신들이 많이 먹는데 그렇게 매일 와서 율무차를 먹는 대학생이니까 기억에도 많이 남았고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뜸 그 오빠에게 연락처를 물었고 저희는 그날부터 조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 그 오빠는 공대 오빠였고 평생 여자는 전혀 만나본 적이 없는 순둥이더라고요. 평생 바람기만 있고 여자들을 많이 만나본 남자들을 만나다가 여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오빠를 만나니 신기하기도 했고 조금은 재밌었어요. 너무 다정했고 자상해서 제가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빠가 다 좋았는데 딱 하나 싫었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제 옷차림이나 꾸미는 거 가지고 매번 잔소리를 했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 걸 남자친구인 오빠가 저한테 매번 치마가 짧다, 머리색이 너무 튄다, 귀는 왜 이렇게 많이 뚫었냐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곤 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싶어서 그것도 저에 대한 관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예 저를 조선시대 여자처럼 만들어버릴 것 같은 오빠를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항을 하면서 제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다녔습니다.
그때 오빠와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제가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그러고 다니니 오빠도 포기한 것 같고, 제가 이러고 다녀도 제가 할 일은 스스로 다 잘하니까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달콤살벌하게 2년을 연애했습니다. 오빠는 공대생의 정석이었어요. 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여자를 만나본 건 제가 처음이래요. 저는 오빠의 그런 모습이 더 귀엽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연애를 하면서 대학교 졸업도 했고, 오빠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교사가 되기 위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죠. 임용고시를 위해 한동안 밖에 나가지도 않은 채로 독서실에 박혀서 공부만 했고, 오빠도 나름대로 열심히 취직을 위해 열심히 자격증도 따고 그랬어요. 그렇게 저희는 또래들보다 빠르게 직업을 갖는 데에 성공을 했고, 저는 선생님, 오빠는 회사원이 되었답니다. 오빠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희는 여전히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고, 각자 직장에 적응이 되어갈 때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양가 부모님들은 각자 저희가 얼마나 만났는지 아니까 이미 결혼에 대해 예상은 하신 것 같았죠. 그리고 저희는 20대 후반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말 빠르고 순식간에 결혼 준비를 했고, 이제 결혼식만 올리면 됐어요. 그런데 오빠네 부모님께서 가족끼리 여행을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가족과 오빠네 가족 다 같이 온천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남들 앞에서 보여주는 게 조금 부끄럽긴 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저희는 결혼하기 몇 주 전 온 가족이 유명한 온천에 갔습니다. 저희 집안의 여자는 저와 저희 엄마, 그리고 오빠네 어머니, 이렇게 셋밖에 없어요. 그래서 탈의실에 들어가서 왔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등짝을 짝 하고 때리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저를 그렇게 때릴 사람이 아니어서 너무 놀란 눈으로 뒤를 보니 오빠네 어머니가 화가 잔뜩 나셔서는 절 째려보고 있었죠. 오빠네 어머니께 맞은 등이 너무 아파서 등을 부여잡고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여자가 낙서라고 다녀?"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몸에 문신을 한 것을 보고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이렇게 몸에 그림 그리면 애엄마 돼서 다른 아줌마들한테 손가락질 받는다? 그리고 애가 얼마나 엄마를 부끄럽게 여기겠어? 좀 노는 애인 건 알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귀하게 낳아주신 몸에 그림을 그린 건 좀 아니지 않니?"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몸에 있는 문신에 대해 잔소리를 들었어요. 저희 엄마도 오빠네 어머니의 말을 듣고 화가 나셔서는 "저 사돈, 저희 딸이 문신하는 건 자기 마음이죠. 엄마인 제가 다 허락했는데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라고 했더니 "참나, 사돈, 그래도 이건 아니죠. 사람들이 다 사돈 욕해요. 당장 지우라고 하세요." 라고 하더군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온천을 나왔습니다. 저희 엄마도 옷을 챙겨 입고 저를 뒤따라 나왔고, 저희 가족은 다 같이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신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희 엄마와 아빠도 사돈은 대체 왜 그러냐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듯 보였죠. 그리고 저는 며칠 뒤 오빠를 만났습니다. 오빠는 집에서 나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오빠네 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니, 우리 집안이 원래 보수적이잖아. 나도 너 처음 만났을 때 문신 보고 뭐라 했던 거 기억나지?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 그때 갑자기 오빠네 전화로 어머니가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오빠는 받을까 말까 제 눈치를 보면서 고민하고 있었고, 저는 오빠에게 제가 없는 척을 하고 전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오빠는 알겠다고 한 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어요. "아들, 어떻게 그런 애를 만날 수 있니? 너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엄마가 어릴 때부터 강조했잖아. 여잔 자고로 조심해야 한다고." 교사라고 하길래 드렸더니 몸에 낙서나 하고. "혹시 걔 너 만나기 전에 뭐라고 다녔는지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교사도 다 거짓말 아니니? 너 잘 알고 결혼해. 걔한테 전하렴. 문신을 지우고 너랑 결혼하던지 아니면 파혼하던지." 무슨 저한테 이런 심한 말을 할 수 있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상처를 받아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는 미안하다면서 어떻게든 어머니 설득해보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문신을 지을 생각이 없었고 어머니의 가부장적인 사상을 이겨낼 자신도 없었죠. 제 문신은 어렸을 때 키우던 강아지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새긴 거였어요. 너무 좋아했고 제가 힘들 때, 외로울 때 누구보다 친하게 지낸 강아지였는데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말았거든요. 제 친구들보다 저희 강아지와 있던 시간이 더 많았고 외동인 저는 저희 강아지가 제 동생과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제 강아지의 문신을 보고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낙서라고 지우라고만 하시는 어머니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보자고 결심했죠. 하고 싶은 말들을 정리한 뒤 어머니 집에 찾아갔어요. 역시나 저를 반겨주시지 않으셨고 제가 가서 식탁에 앉을 동안 눈 한번 마주치지 않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앉아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 문신의 의미를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했고 말하는 도중 강아지와의 추억이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울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우는 저를 보고 너 왜 우니? 라고 하시면서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럼 그 가족 같은 강아지를 네 몸에 그렸으니까 너 결혼하면 나랑 내 남편 얼굴 그리고 우리 아들도 내 몸에 새길 수 있겠니? 그러면 내가 문신하는 거 이해하마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어머니는 어머, 우리는 네 가족 아니니? 라고 하시며 비꼬시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화가 나버려서 어머니도 눈썹 문신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당황하시는 듯이 보였지만 그거랑 네 몸에 낙서하는 거랑 같니? 라고 하시며 눈썹 문신과 제 몸에 있는 문신은 다르다고 하셨고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걸 보고 어머니,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네요. 라고 하며 집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시댁의 며느리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평생 노처녀로 사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스쳤죠. 그런데 오빠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연애한 기간도 길고 저를 이해해 주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 어머니와 있었던 일들을 다 말했어요. 그런데 오빠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오빠는 그냥 고집 피우지 말고 엄마 말 들어. 문신 지우자. 라고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를 듣고 저는 오빠에게 정이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에게는 어머니를 설득한다고 말했던 오빠가 그렇게 말하니까 저를 배신한 기분이었고 결혼하면 어머니와 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오빠가 중간에서 어떻게 할지 빤히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바로 오빠에게 오빠, 우리 그냥 결혼하지 말자. 헤어져. 라고 하고 오빠에 관련된 모든 것을 지웠습니다. 오빠는 제가 갑자기 그렇게 변하니까 조급함을 느꼈는지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난리였지만 저는 번호를 바꾸었어요. 그렇게 저의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집안에 시집 안 간 거 잘했다면서 그냥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도 그 말에 공감했고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살 거라고 다짐했죠. 그리고 며칠 후 하고 싶은 문신이 생기기도 했고 오빠네 집안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 겸 오랜만에 문신을 하러 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를 영어로 번역해서 몸에 새기고 싶었거든요. 문신을 할 때마다 가는 곳으로 가서 문신을 받았습니다. 문신을 하는데 기본 몇 시간이 걸려서 타투이스트랑 같이 수다를 떠는데 그분은 남자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문신 때문에 겪었던 오빠네 부모님과의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문신을 새기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제 편에 서서 열심히 말을 들어주시고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지 잘 모르겠어요. 금방 몇 시간이 지났고 결과물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로 갔는데 그분께서 명함을 주시며 혹시 더 화풀이 하실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명함을 받고 집으로 오는데
왠지 모르게 대화가 잘 통했던 그 사람과 다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새벽에 연락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역시나 저희의 대화는 그만둘 생각이 없었고 전화까지 하면서 이야기라니 해가 뜨더라고요.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말이 잘 통한 사람은 처음 만나봤어요. 수다를 떨면서 밤을 샌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분은 자주 만났는데 만나서도 말이 역시나 잘 통했고 같이 있으면 시간이 금방 흘렀죠. 저희는 별로 데이트를 하지도 않았는데 카페에 앉아서 음료를 하나 시키고 이야기만 해도 벌써 밤이 되었고 각자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 되었죠. 그렇게 한 몇 달을 반복하니까 이런 사람 어디에서도 못 만날 것 같은 거예요. 저와 가치관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게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정말 운명의 상대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한 것 같아요. 연애를 오랜 기간 하지 않았는데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결혼도 자연스럽게 흘러갔죠. 하지만 저는 혹시나 과거의 일처럼 시댁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쩔까 싶어서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보다 개방적이셨어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생각이 너무 젊으셨고 저를 친구처럼 대해주셨죠. 제가 몸에 문신을 하고 염색을 하고 짧은 옷을 입고 다녀도 마냥 예쁘다고 해주셨고 그걸로도 모자라 저에게 머리색을 추천해 주시기도 하고 그랬죠. 저는 이런 것이 바로 제가 원하던 결혼 생활이라는 게 느껴져서 고민할 이유도 없이 바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원래 개방적이신데 사돈을 보시고 더 많이 배우세요. 저렇게 쿨한 어른이 되고 싶다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결혼을 잘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집살이도 없어요. 시부모님은 제 몸에 새긴 문신도 좋아하시고 제가 염색을 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귀를 뚫는 것도 좋아하세요. 그리고 얼마 전 저는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 그리고 남편, 저 이렇게 6명이서 커플 문신을 했어요. 다 같이 손목에 똑같은 문신을 하니 정말 예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시댁 사람들과 커플 문신을 할 거란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이 제게 생기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저희 모두의 손목이 나오는 사진을 찍은 뒤 SNS에 울 멋쟁이 부모님들이라고 올렸어요. 매일같이 제 계정을 들어와서 좋아요를 다는 전 남편은 분명히 봤겠죠. 지금은 정말 제가 원하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아이는 갖지 못하는데 그것도 전혀 강요하지 않으세요. 시부모님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아들을 낳아서 이런 시부모님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긴 한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래도 생기면 너무 좋겠죠. 지금의 남편을 놓쳤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잘 싸우지도 않고 친구 같은 부부예요. 말도 잘 통하고 고민도 잘 들어줘서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저희 남편과 노는 게 제일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조금 생각이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꼭 결혼은 자신과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랑 하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